자, 그렇게 해서 초평면을 구하는 방법인데 얘는 뭐냐면 이 거리를 구하는 게 이겁니다. 이 직선을 구해야 되는데 이 직선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선을 먼저 구해요. 즉 이 직선을 먼저 구합니다. 이 직선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직선이 지나는 가운데 직선을 구하고요. 두 가운데 직선을 구해서 이 둘 사이에 이 거리가 실제로 두 점 사이에 두 집단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예제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나중에 요걸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직선을 구하다 보니까 선에는 그 기울기라는 개념이 있죠. 그 기울기 개념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실제로는 이 두 직선 사이에 요 거리는 기울기예요. 기울기라는 개념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 공식에 의해서 얘는 플러스 2를 지나가야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구분에 의해서 요 기울기를 구하면 요 기울기에 의해서 요 직선이 나오고요. 요 직선에 아까 전에 요 두 가지 직선 사이에 가운데 직선 있죠? 이 직선을 양쪽으로 2배를 해주면 마진이 나오는 거죠. 얘가 2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얘는 2배. 왜냐하면 얘가 2분의 1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두 직선의 가운데를 가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두 직선 사이 거리에 직각으로 해서 가운데를 뺐기 때문에 이렇게 그 거리를 2배를 해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한 요 값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잘 보면 결국 이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거리 계산하면 그냥 나오는 값이에요. 똑같죠? 그런데 요거를 구하는 게 이거는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요 직선 어떤 데이터하고 어떤 데이터가 가장 근접한 데이터냐 이거는 찾기가 좀 어려워서 아까 전에 우리 그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직선을 찾아내는 방법을 씁니다. 라는 게 서비스 벡터 머신의 의미입니다. 자, 수학 공식이 좀 몇 개 나왔는데 다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시는 분들만 이해하시고 넘어가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플러스 집단과 마이너스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재는 직선. 근데 그 직선은 어떻게 되느냐? 평행 직선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그 수학 공식에 의해서 평행 직선을 만들어내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이 우리가 도출된다. 그걸 우리가 최대 마진이다. 왜 최대 마진을 쓰느냐? 많이 벌어져 있어야지 잘 구분하는 거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많이 벌어져 있어야 잘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많이 떨어져 있는 직선을 우리가 제일 좋은 직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개념적인 얘기입니다. 수학 공식을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서포트 벡터 모션이 뭐예요? 왜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고 뭐가 틀려요? 왜 이걸 써요? 물어보면 제가 설명한 것처럼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수학 공식 계산은 못하더라도 왜 써야 되는지 목적이 뭔지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서포트 벡터 머신의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0이에요. 자, 0이고 1이에요. 데이터가 이거는 직선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직선으로 구분 절대 못해요. 근데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커널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커널이라는 게 뭐냐면 얘를 요렇게 2차원을 3차원으로 바꿔줘요. 2차원을 뭘로 바꿔줘요? 3차원으로. 뭐 이런 수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거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왜 커널을 쓰지라는 걸 알면 되죠. 뭐냐면 요런 게 있는데 단순하게 이걸 가지고 낑낑 매면 답이 안 풀려요. 그래서 이런 분석하는 방법론 사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기계학습이라든가 이런 방법론들을 보면
변환한다, 커널을 쓴다 이런 얘기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조금만 변환을 해주면 쉽게 우리가 잘라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꿨더니 그냥 이렇게 3차원으로 바꿨더니 딱 커트해주면 끝나죠. 잘 구분되죠. 그리고 얘를 다시 피는 거예요. 원래대로 복원시켜주면 되죠. 우리가 항상 플러스 해주면 마이너스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원해 줄 수가 있어요. 커널을 통해서 가면 그 반대로 바꿔주게 당연히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반대로 나오죠. 플러스 1 해주면 마이너스 1 해주면 원래대로 반대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커널을 집어넣으면 어떤 우리가 변환을 시켜주면 다시 복원해 주는 거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변환하는 거에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변환을 많이 시도해요. 그런 툴들이 많이 있어요. 커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옵션 해보면 무슨 옵션에 뭐 에스티메이터가 뭘 쓸 거냐 뭘 해서 뭐 이상한 뭐 용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한 커널들을 써요. 특히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다양한 커널들을 씁니다. 왜냐하면 선형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선형을 구분하는 데도 많이 쓰기 위해서 다양한 커널들을 많이 개발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모형일 때는 이걸 쓰세요라는 게 인터넷이나 이런 게 뒤져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커널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L1, L2 규제가 있어요. 그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 값을 그냥 이렇게 놓으면 얘도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하면 가중치를 준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얘도 가중치를 주는 개념이에요. 에러 값에 가중치를 주듯이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로지스 회귀 분석에서는 러닝 레이트라는 걸 줘서 가중치 에러 값들을 좀 작게 만들어주죠. 너무 크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너무 변환이 더 힘드니까. 그것처럼 이런 L1, L2 규제라는 걸 써서 이 옵션입니다. 옵션을 이렇게 주면 걔가 알아서 이 값들을 조정해 주면서 최적화된 값을 찾아준다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서비스 벡터 머신의 규정은 커널 값을 뭐를 쓰느냐. 아까 전에 봤죠? 커널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적합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C 규제값. 아까 전에 요 L1, L2 값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로지스 회귀 분석에서도 써봤죠? 그런 값들이고요. 또는 감마값. 감마값은 요 경계선을 요렇게 만들어내는 이 값입니다. 이렇게 경계선의 감마값이 작을 때, 클 때에 따라서 요게 구분해주는 요게 이 경계선 모양이 좁혀지느냐 넓혀지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SVM 모델에서는 요 세 개 값을 가지고 옵션을 설정을 합니다. 우리 로지스 회귀 분석은 아까 전에 C 값만 썼죠. 요것만 썼어요. 요 값만 가지고 썼는데 얘는 요 세 개를 갖고 쓰게 됩니다.